달러 가치가 폭등했다. 또 킹달러 된다고, 이 말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연초 첫 일주일 동안 달러 인덱스 상승률입니다. 1.9%입니다. 1.9%. 연초 첫 일주일 동안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1.9%라는 숫자는요,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10년 내 최고치.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폭등했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지수를 보면요, 2024년 첫 일주일 1.9%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2015년에 1.9%였습니다. 그 앞전으로 돌아가면 2021년 2.2%, 2005년에 2.9%, 1988년에 2.8%, 1991년에 2%, 이것보다는 작지만 10년 만에 달러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요,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연초 첫 일주일은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떨어진다.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3번을 떨어뜨린다. 또 시장에서는 6번을 떨어뜨린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달러를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달러가 더 많이 나오면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만큼 말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상만큼. 이 말은 여러분, 예상만큼 안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한 번쯤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게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 1월 5일에 102.13이었거든요. 작년 12월 28일에 100.91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작년 10월 3일에 106.72에서요. 12월 11일에는 104.01 그리고 12월 28일에는 100.91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떨어진다. 이 말이 핵심 주제가 됐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싸하게 바뀐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는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건가 하면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야기하는 금리 인하 횟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는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6번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은행은 여전히 말입니다. 3번 이상은 인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갭에 대한 차이가 나서 시장에서는 저는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이 어떤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어떤지. 이게 노동시장을 보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시장이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 자체가 좀 꼬꾸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노동시장을 보면 지금 뭐 화랑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노동시장이.
노동시장을 보면 뭐 혼란스럽기는 해요. 어디서 나오는 지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발표하는 지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지표로 볼 때는 이 지표를 보거든요. 비농업 고용인구 12월에 21만 6천 명이에요. 경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자, 경기가 좋다는 뜻이면 여러분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인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경기는 좋은데 굳이 말입니다. 금리를 인하시켜서 그것도 조기에 인하시켜서 경기를 부양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뭐 당연히 말입니다. 고금리가 길게 간다예요. 고금리가 길게 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뭐 당연히 말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킹달러 된다고 하면서 물음표를 달았잖아요. 이게 킹달러라고 하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10월 3일에 106.72까지 올라가는 것. 이 정도가 킹달러다. 다시 말해서 달러와 6개 통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영국이죠. 캐나다 달러나 스웨덴의 크로네나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거든요. 이 6개 달러 대비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6개 통화가 지금 달러보다는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넘으면 달러가 더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킹달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면요. 킹달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강달러는 될지언정 킹달러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전문가들 중에는요. 미국이 적정금리가 아니다. 지금 금리보다 더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테일러 준칙을 만든 스탠포드인가요? 테일러 교수는요. 당연히 적정금리가 아니다.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저는 달러가 당분간은요. 이게 쉬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점점 뒤로 밀리고요. 그러면 고금리가 계속해서 간다는 뜻,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달러가 여전히 강하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강하다. 뭐 이렇게 예상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금리 인하가 많이 됐을 때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예상보다 금리 인하의 어떤 폭도 그렇고요. 또 시기도 그렇고요. 횟수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생각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환율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강달러의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한 번쯤 말입니다. 달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요. 기회가 있으면 이게 1,300원 지금 넘어섰잖아요. 1,300 한 13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요.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들어오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계속 분할 매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